투자의 답은 미국에 있습니다. 어려운 미국 지식 쉽게 알려드릴게요. 매일경제 아메리카 리포트 메아리, 오늘도 함께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을 했고요. 미국 증시는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정말 굵직한 이슈들이 계속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체크해보면서요. 투자 전략 함께 철저하게 조금 더 세워봐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켓 모닝콜로 미국 시장 함께 깨워보도록 하시죠. 화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일제히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8거래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이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지수 0.15% 하락했고요. 대형주 벤치마크 지수 S&P 500 0.2%,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0.33%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는 너무나 과장되었다라는 평가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재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왔던 시장이었습니다. 거의 이제는 고점 회복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더 큰 상승을 위한 잠시 잠깐의 도둠 닫기가 아닌가라고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머니맵도 함께 살펴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M7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2.12% 하락세를 보이면서 7거래일 만에 하락폭을 보였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따라 함께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날에는 시총 2위를 탈환했다라고 전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시총 2위짜리를 내어주기도 하는 모습 보였죠. 테슬라도 0.73% 하락하면서 5거래일 만에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반면 알파벳과 아마존닷컴, 애플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요. 가장 크게 상승한 게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잠시 뒤에도 얘기했지만 일라일리를 비롯해서 헬스케어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 보였고요.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들 하나씩 알아보시죠. 이 국채금리는 미국의 이 비농업 고용 기조 수정 발표를 앞두고서 고용 불안 요인이 다시 한번 유입되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장기 금리가 상승했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죠. 해리스 지지율이 다시 한번 조금 더 높아지자 관련 트레이드가 약화된 점도 이 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잭슨홀 컨퍼런스를 앞두고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채 금리의 상승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WTI 국제 유가도 함께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서 이 수요 둔화에 대한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가 되며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유가 하방 압력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유가에 대한 수요 둔화 이슈는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전일 크게 상승했던 미국의 천연가스는요. 매물 소화 과정을 겪으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도 이 달러원 환율보다는 이 달러 엔 환율이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미국의 달러화 가치는 3거래의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도 말씀드렸었는데 달러 인덱스는 7개월 만에 최저치로 후퇴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 미국 노동부의 월간 고용 보고서 벤치마크 수정 발표가 계속해서 국채 금리인 이 달러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고용 증가폭이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이런 관측 속에서 달러 역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모습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결과적으로 시장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이번 주의 핵심 포인트는 잭슨홀 미팅일 텐데요. 이번 주 후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우세한 예측은요. 파월 의장이 그냥 가장 무난한 수준의 연설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현재 시장에서 팽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월 의장이 정책에 대한 완화를 시사하면서도 시장이 기대하는 강력한 완화 정책에 대한 시도를 역시나 이번에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9월부터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청신호를 보내줬긴 했지만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50bp와 같은 B컷을 정말로 시행하고 시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의견이 더욱더 강한 모습입니다.
사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파적인 연준 인사의 좀 바뀌어진, 달라진 발언에 대해 함께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의원도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뽑히는데요. 사실 여전히 통화정책 기조 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좀 신중성을 유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기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게 된다라면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함께 덧붙였기 때문인데요. 다만 미셸 보먼 의사는 저희가 주의해야 하는 점을 한 가지 더 꼽았습니다. 바로 고용시장이 현재 보이는 것만큼 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너무나도 우리가 주식시장 대응에 있어서 과잉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점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새벽사에 있었던 주요 기업들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일라이 릴리인데요. 바로 일라이 릴리가 판매하는 다이어트 약이죠. 마운자로와 제바운드 성분이 이 2형 당뇨 위험을 무려 94%나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장은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 헬스케어 지수 동반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당뇨병을 94% 감소시킨다는 건 정말 인간이 당뇨병을 거의 타파하기에 나섰다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더 해석하고 있을지 잠시 뒤에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시장 내에서의 테슬라 보조금 축소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시장이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건 로보택시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파이퍼 샌들러에 따르면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제시한다라고 하고요. 목표 주가도 $300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10월 10일 1010입니다. 정확하게 연기되지 않고 진행될지는 여전히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로보택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이 시기, 이 행사에 앞서서 테슬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한다라는 의견인 건데요. 과거에는 시장이 또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인도 대수 그리고 자동차 부분의 매출에 집중을 하면서 테슬라가 이러한 모멘텀으로 올랐었다라면 이제는 이러한 부분이 그렇게 테슬라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는 논조입니다. 바로 에너지 전장 부문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이 테슬라의 주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 때문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새벽사이 테슬라는 옵티머스의 훈련을 위해서 데이터 수집 운영자를 채용 중에 있다라는 소식까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AI 반도체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매물에 대한 좀 부담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AMD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까지 소화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AMD는 0.72% 상승했죠. 전일 리사수 CEO가 엔비디아와의 경쟁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자 주가는 상승으로 답했습니다. 인텔도 하락했는데요. 매출 감소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시장이 조건이 충족된다라면 260억까지 매출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투자 의견이 나왔고요. 브로드컴,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하락 속에서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함께 조정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투자 의견을 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이후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 존재하는 것 같아서 월가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고 왔는데요. 웨드부시는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한다. 멜리우스 리서치는 엔비디아 3년 내로 잉여 현금 2,700억 달러 달성 가능하다.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강력한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내용으로는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율 상황도 함께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리스의 지지율이 현재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곳마다 나오고 있는 소스마다 해리스와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조금씩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해리스가 전당대회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지지율이 오른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높아지기만 했던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다시 한번 트럼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반등하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과연 엎치락 뒤치락 거의 50대 50인 것 같은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 이 내용들은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과 변동성을 키울지 오늘도 매일경제 아메리카 리포트 통해서 시장 철저한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그럼 오늘의 게스트 만나보러 떠나보겠습니다.